사기꾼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의외의 방법. 그 사람이 사기꾼인 줄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법원 복도 벤치에 앉아있던 김용호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사기 전문 변호사 박준영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김용호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다시는 속지 않기 위한 7가지 교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기 피해자 300여 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놀랍게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기꾼을 만나기 전 이 신호들을 알았더라면 절대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기꾼들은 어떻게 우리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할까요? 피해자들이 뒤늦게 깨달은 7가지 의외의 신호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본론 사기꾼을 꿰뚫어보는 7가지 의외의 신호. 첫 번째, 너무 좋은 조건은 함정이다. 시장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 미끼였다. 43세 윤미란 씨는 임대차 사기로 전세금 3억 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주변 시세가 4억 원대였는데 3억 원의 전세를 넣는다고 했어요. 집주인이 급히 해외로 나가야 해서 빨리 세입자를 구한다고. 너무 좋은 기회라 생각했죠.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은 가짜 집주인이 내놓은 사기 매물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실제 소유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윤미란 씨는 전세금을 고스란히 잃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사기의 93%가 시장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미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거래였어요. 왜 집주인이 시세보다 1억이나 낮게 내놓을까?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죠. 경제학자들은 이를 공짜 점심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시장 원리에 따르면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의 자산을 시장 가치보다 낮게 거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좋은 조건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입니다. 이제는 왜 이렇게 좋은 조건을 나에게 제공하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 답변이 논리적이고 검증 가능해야만 거래를 고려해요. 두 번째, 시간 압박에 주의하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말에 판단력을 잃었다. 47세 이수진 씨는 부동산 사기로 집 한 채를 날렸습니다. 30년간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그 공인중 계산은 내일까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며 저를 재촉했어요. 이런 급매물은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며 저는 집을 꼼꼼히 확인할 시간도 없이 계약금을 보냈죠. 그 집은 실제로 존재했지만 그녀가 계약한 집은 전혀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의 78%가 시간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가 냉정하게 판단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급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일수록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제3자의 조언을 구해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희소성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한정된 시간, 한정된 기회라는 압박감이 사람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나친 전문 용어에 현혹되지 마라. 알아듣지 못할 용어로 나를 압도했다. 61세 박철수 씨는 가상화폐 사기로 퇴직금 2억 원을 잃었습니다. 그는 전직 IT 회사 관리직이었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이퍼레저 프로토콜, 비잔틴 장애 허용, 분산 원장 기술의 혁신적 구현체 같은 용어들을 쏟아냈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용어들 때문에 그가 진짜 전문가처럼 느껴졌죠. 서울대 소비자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전문 용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실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화자의 전문성을 32%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사용한 용어 대부분은 맥락과 무관하게 그냥 던진 말이었어요. 실제 블록체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그 설명은 전문 용어 샐러드에 불과하다고 하더군요. 전문가들은 이를 전문 용어 위협작권 인티미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청자가 이해하지 못할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 지적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이제는 이해되지 않는 용어가 나오면 바로 물어봅니다. 그 용어의 의미를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진짜 전문가라면 복잡한 개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개인정보 요구에 경계하라. 필요 이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함정이었다. 45세 한지민 씨는 취업 사기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2차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해외 취업 알선 업체를 통해 싱가포르 취업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업체는 취업 서류라며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심지어 통장 사본과 보험증권 사본까지 요구했어요. 당시에는 해외 취업이니까 검증이 철저한가 보다 생각했죠.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의 65%가 사기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 알선은 가짜였고 제 개인정보는 다른 범죄에 이용됐어요. 지인들에게 제 명의로 대출 사기까지 시도했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합법적 업무를 가장한 정보 수집이 현대 사기의 주요 수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업무에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구분하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어떤 정보든 제공하기 전에 이 정보가 왜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금융정보는 금융거래에, 신원정보는 신원 확인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요.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몰아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검증 불가능한 성공 스토리를 의심하라. 화려한 성공담이 함정이었다. 56세 최동혁 씨는 다단계 투자 사기로 자신과 지인들이 총 5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는 지인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의 성공 스토리에 현혹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버드 MBA 출신이고 월스트리트에서 일했으며 여러 스타트업을 성공시켰다고 했어요. 심지어 유명 CEO들과 찍은 사진도 보여줬죠.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사기를 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진들은 조작된 것이었고 학력과 경력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동혁 씨는 이를 직접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연구에 따르면 투자 사기 피해자의 82%가 투자 대상이나 판매자의 배경을 독립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신뢰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화려한 경력은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버드 졸업장을 직접 봤나요? 아니요. 월스트리트 직장 동료를 만나봤나요? 아니요. 모든 게 그의 말뿐이었죠. 사기 수사 전문가들은 이를 허구적 권위 구축이라고 부릅니다. 검증하기 어려운 해외 경력이나 유명인과의 관계를 내세워 신뢰를 얻는 기법입니다. 이제는 어떤 주장이든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되지 않는 화려한 경력은 오히려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여섯 번째, 지나친 친절은 의심하라. 그 사람은 처음부터 비정상적으로 친절했다. 52세 정민수 씨는 투자 사기로 3억을 잃었습니다. 그는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난 투자 전문가의 친절함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는 제 취미, 가족사항, 고민거리까지 세심하게 물어봤어요. 다음 만남에선 제가 좋아하는 와인을 준비해왔고 제 아들 학교 진학 문제까지 상담해줬죠. 이런 세심함이 프로페셔널하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분석에 따르면 투자 사기범들의 90%가 초기에 과도한 친절 전략을 구사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수준의 개인적 관심과 배려를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제 약점을 찾기 위해 친절했던 거예요. 제가 아들 교육 문제로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그루밍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적절한 경계가 있지만 사기꾼들은 이 경계를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이제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갑자기 친해지려는 사람을 경계합니다. 전문가라면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프로페셔널한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7번째, 감정 조작에 주의하라. 내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49세 이승현 씨는 상조 서비스 사기로 2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는 최근 어머니를 여의고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상조 서비스 영업사원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다며 제 감정에 깊이 공감했어요. 눈물까지 보이며,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효도라며 프리미엄 상조 서비스를 권했죠.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승현 씨는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상조 회사는 6개월 후 파산했고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강한 감정 상태, 특히 슬픔, 불안, 공포, 죄책감에 있는 사람은 판단력이 최대 60%까지 저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은 이런 감정적 취약점을 노립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영업사원은 제 상실감과 죄책감을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마지막 효도라는 말이 제 이성적 판단을 완전히 마비시켰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감정 앵커링, 이모셔널 앵커링이라고 부릅니다. 강한 감정을 특정 결정이나 행동에 연결시켜 이성적 판단을 우회하는 기법입니다. 이제는 감정이 격해질 때 24시간 숙고 규칙을 적용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하루 이상 시간을 두고 냉정해진 상태에서 내리는 거죠. 사기꾼을 꿰뚫어보는 5가지 실천법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24시간 숙고 규칙을 적용하라. 충동적 결정 방지율 86% 증가. 사기 피해자였던 김태호 씨 51세는 모든 금융 및 계약 결정에 24시간 숙고 규칙을 적용합니다. 어떤 투자나 계약이든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 최소 3명의 지인과 상의하죠. 이 간단한 규칙이 저를 여러 번 구했어요. 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중요 결정 전 24시간의 숙고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사기 피해율이 86% 낮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FACT 확인법을 실천하라. 사기 탐지율 73% 향상.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FACT 확인법을 권장합니다. 피기어즈 숫자 검증, 어소로티권이 검증, CLAI 이미지 주장 검증, 텀즈 조건 검증. 사기 피해 경험이 있는 박지영 씨 46세는 이 방법을 모든 거래에 적용합니다. 모든 숫자와 통계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상대방의 권위와 자격을 검증하며 모든 주장의 증거를 요구하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핍니다. 처음엔 번거롭지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한국소비자원의 실험에서 FACT 확인법을 교육받은 집단은 사기 탐지율이 73%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역질문 기법을 활용하라. 사기꾼 식별률 79% 증가. 투자 사기를 경험한 최원석 씨 55세는 이제 적극적인 역질문 기법을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질문을 끝내면 저도 동일한 수준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이 분야에서 얼마나 일하셨나요? 가장 큰 실패 경험은 무엇인가요? 당신이라면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이 상품을 권하시겠어요? 서울대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역질문을 던지는 소비자는 사기꾼을 식별할 확률이 79% 높았습니다. 사기꾼들은 자신이 주도권을 잃는 상황을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삼중 검증법을 사용하라. 위험 감지율 92% 향상.
부동산 사기 피해자였던 이민수 씨 58세는 이제 모든 중요한 정보에 삼중검증법을 적용합니다. 어떤 중요한 정보든 최소 3개의 독립적인 출처에서 확인합니다. 부동산 시세라면 공인중개사, 국토부 실거래가, 그리고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검증하죠. 금융감독원의 사례 연구에 따르면 삼중검증법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사기성 거래의 위험 신호를 92%더 정확히 감지했다고 합니다. 5번째, 직관 존중하기를 실천하라. 위험 회피율 81% 증가. 다양한 사기 시도를 경험한 강수영 씨 47세는 자신의 직관을 무시했던 것을 가장 후회합니다. 여러 번의 사기 경험에서 깨달은 건 제 직관이 항상 위험을 감지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논리적 설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했죠. 이제는 그 느낌을 존중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위험 상황에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은 무의식적으로 감지한 불일치나 모순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직관을 존중한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을 81%더 효과적으로 회피했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의 수법과 이를 간파하는 7가지 신호,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5가지 실천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김용호 씨는 인터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은 비극이었지만 그것이 저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보다 사기꾼의 심리와 수법을 잘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겪은 고통을 겪지 않길 바랍니다. 사기꾼들은 우리의 심리적 취약점인데 욕심, 두려움, 공감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법에는 항상 패턴이 있습니다. 지나친 친절, 시간 압박, 과도한 전문 용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검증 불가능한 스토리, 비정상적으로 좋은 조건, 감정 조작. 이 신호들을 알아채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사기 피해자들의 뼈아픈 경험에서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교훈이 아닐까요? 지금부터라도 24시간 숙고 규칙을 적용하고 FACT 확인법을 실천하고 역질문을 활용하고 삼중검증법을 사용하고 자신의 직관을 존중해 보세요. 사기꾼의 최대 적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현명한 소비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심리를 이용하지만 당신도 그들의 패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